네, 손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입찰을 했을 때 삼성, 화재, 해상보험사와 1순위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좀 계약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상 금액에 비해서 이제 보상 범위가 너무 크다, 뭐 이런 부분일 것. 구체적으로요? 예.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 화재가 있었고 1순위로, 그 다음에 2, 3순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가 있었겠죠. 그럼 한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네, 자료 파악되시면은요, 그 행간기간 중에 네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그 계약 체결의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는 그래도 관이 운영 준공공기관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행안부 소속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그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순자산도 많고 부채도 한 240억 정도 되고 아주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그 공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규모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파주시가 여기랑 어떻게 뭐 때문에 계약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배만 불러가는 그런 공공기관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의 보험금 부당수급에 대한 적발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이쪽에 물어봐서 부당세금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상자가 어떤 피해 항목으로 건수와 보상금액 나간 거는 리스트화하고는 계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추가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까 이제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계약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 여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의견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좀 든든하다라는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좀 우려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15개 항목에 1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 15개 항목에 1억 9,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천만 원이 늘었고 기존 전년도 대비했을 때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6개 항목에 2억 3천만 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3,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16%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얼마 예산이 지출될 것 같고 지출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판단은 못 해봤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이라는 게 보험 항목에 따라서 얼마나 보험 보장을 해주냐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감히 판단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이 저희 10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이 보험의 그 가이드라인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감염병 사망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아까 의견 드렸듯이 시민에게 어떤 보장 혜택을 더 만들어 드릴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약에 보장 항목이 뭐 몇 가지 더 늘어나게 되면 금액이 더 늘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2021년도에 지급 건수가 30건 중에 감염병이 25건이죠. 83%. 감염병을 제외하면 지급 금액이 5,325만 원입니다. 22년도는 95%가 감염병 사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감염병을 제외하면 2,429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계를 보면요. 21년도, 22년도 기준입니다. 파주시에서 보험 항목을 지원받는 16개 항목 중에 몇 건 정도가 건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0건. 제가 확인했을 때 절반 정도 8건이 한 번도 지급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 중에 보험 보장 항목이 가장 우수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실적이 저조했던 거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법률 지원 뭐 이런 것들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23년도 보장 항목을에서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보험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 항목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뭐 의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또 파주시의 여러 의견 이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이 보장 항목이 뭐 0건이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발생 안 하라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뿐이지 지급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보험 안심보험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보험 항목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회의 일방적인 보험 요율 설계 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세금만 낭비하고 보험사만 배불리거나 자치단체장의 친척 홍보용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한번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16건이 되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비해서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주셨으면 이런 좋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한테도 의견도 구하고 네. 해서 좋은 항목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이 좀 되게 돼 있습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도 대부분 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보통 통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 혹시 더 당길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더 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한 파주시에서 수도요금 등 각종 고지서 뒷면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각종 고지서, 어떤 고지서에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고지서 전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파주처럼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세 고지서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하면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제가 아까 그 오전에 중국산 저상 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그 나무 위키라는 그 웹사이트,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 엔진. 여기에서 이 버스를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버스는 출입문 개폐 시 나는 공기 소리가 굉장히 크다. 게다가 에어컨이 약하고 가동 시 화학약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인 만큼 요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서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30개소에 파주 한국 기준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교차로와 일반 횡단보도의 설치비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설치비가 각각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서면으로 네. 저희가 그 사업별로 다 저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요, 답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통 LED 바닥 신호등의 한 곳당 평균 설치비가 2천만 원 수준이고요. 교차로 지점은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요거 있으면 저희 지출 내역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서 내용 중에 우리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으며 결로 현상 등에 따른 누전 발생 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고장 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누전이란 부분들은 이제 누전 점검하는 그 방법이 있어서 점검은 가능하고요.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아마 저기 그 별다른 이상 신호는 이제 발생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각종 공사, 그다음에 노후 이런 거로 인해서 뭐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의 지금 최대 단점이자 유지 보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특성상 많이 밟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밟히기 때문에 커넥터 단락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아마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 따르면 2에서 3년간은 설치한 업체가 무상으로 보수를 해줍니다. 파주시는 어떻게 지금 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보수해주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공사라는 것은 하자 담보 기간이 항상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정확히 내가 하자 담보 기간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자 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자 담보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도별 유지 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책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추후로 또 확대 전개를 하실 건데 혹시 관내 초등학교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27개교에 30개소 정도였거든요. 혹시 얼마나 확대 전개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일단은 그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이제 이런 그 사업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뭐 지원도 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각 그 학교에서 또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보고 우리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수요를 좀 판단해서 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4차선 이상에 접한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하려고는 추진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 신호등의 단점은 신호등의 불빛이 낮에는 희미하고 밤에는 눈이 부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자체에서 일부가 돌출되어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가장 큰 단점이 신호등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소리를 추가한다든지에 대한 미비한 그 단점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파주시에서도 혹시 개선할 그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뭐 개선할 용이 있고요.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행 신호등 관련인데요. 계속. 제가 오전에 설치 기준, 위치 및 배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이요. 전체 배열 방식이 있죠. 일렬로 쭉 이어갈 수 일렬로, 있는. 예. 우측 배열 방식이 있죠. 2분의 1만 하는 것. 네. 그럼 부분 배열 방식이 있습니다. 한 칸씩 뛰어가는 네. 것들이 있죠. 파주시에서는 어떤 배열 방식으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전체 배열 쪽으로 이렇게 예. 예. 전체에 설치하는 배열로 좀 그러면 30개소에 설치된 것들이 전부 다 전체 네. 배열로 된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 배열을 이렇게 전체 배열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이제 시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 배열로 해보면 시인성이 좀 좋기는 한데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지 보수죠, 바로. 유지 네. 보수. 고장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커넥터의 단락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에는 결로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전체 배열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아직 그 판단은 못 해봤지만 그 제가 뭐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 등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해서 네.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또 효과성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뭐 예산도 덜 들어가고 만약에 의원님께 지적하시듯이 수리비도 덜 들어간다면 저희도 뭐 그 좋은 쪽으로 네. 방향을 한번 예.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좀 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안전보다 먼저 우선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우측 보행을 하기 때문에 우측에 보통 이제 부분 배열을 하고 반대쪽에는 좌측에다가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보니 거의 전체 배열과 95% 정도의 안전성이 동일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희 파주시에서도 전체 배열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어차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위치와 기준, 배열에 맞게 설치를 좀 해주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드론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검사 요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민간 드론 파일럿을 파주시 5개 광고물 재난방재단에 편성하였다고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검사 요원은 따로 없으면 이거 지출되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드론도 파주시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기능제부 형식입니다. 기능제부 형식이고 이제 우리 직원도 이제 드론 자격증은 일부 있긴 하는데 우리 방재단이 있어서 기능제부 형식으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광고물 관련해서 네. 그 QR코드를 좀 시스템화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간판에 좌우 상하든지 그쪽 위쪽으로 해서 QR코드를 하나 인식을 좀 해서 5개 광고물 드론을 좀 띄우게 된다면 그 드론이 이거를 체크를 하겠죠. QR코드를. 적법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점검을 할 때
드론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5개 광고물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뭐 몇 개 적출했다라고 하는데 어디 지점에 뭐가 됐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명 인증제처럼 좀 기록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는데요.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국장님께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와 봐서는 나름대로 불법이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더 실어서 이게 점검을 언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또 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자면 최근에 이제 뭐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많이 했죠. 네. 사무실은 다 비우고 나가지만 5개 광고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다 나갑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의 존폐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R코드 인식을 좀 한다면. 이렇게 해서 관리 체계가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 국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성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